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혜수입니다. 자, 우리가 본 이론에 들어가기 전에 일일 합격 노트 정리를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매일매일 두 문제씩만 풀어가더라 하더라도 이게 6개월만 쌓이더라 하더라도 그 문제만 다 해결된다면 충분히 100점을 다 맞을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 우리가 중요한 모든 거는 하나하나 티끌 모아 태산이죠. 그죠? 자, 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문제는 면적이네요. 그죠? 면적. 틀린 것은 일어났죠. 그죠? 처음에 경위의 청량이 나오죠. 방법으로 세부 청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 측정 방법은 좌표 면적 계산법.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면적 측정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평판 청량을 하는 지역에서는 전자면적 측정기를 사용을 하고 경위의 청량을 하는 지역에서는 좌표 면적 계산법을 사용한다. 그러면 돼요. 두 번째, 분할 전후의 면적의 차이가 오차 임금이 이내일 때는 그 오차를 분할로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나눈다. 분할은 분할했다면 그 면적은 동일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의 차이가 오차 임금이 이내인 경우에는, 자 보세요.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이거는 X죠. 그죠? X. 여러분들 풀 때 이렇게 풀어볼까요? 임야대장이 있고 토지대장이 있죠. 그래서 이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대장에는 면적을 등록하죠. 이 토지의 면적이 500이다. 이 말. 그래서 등록 전환하기 위해서 청량을 해보니까 500으로 나왔다면 문제될 게 없죠. 과거와 현재의 면적이 동일하다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501로 나오더라. 이 말. 이걸 문자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500이죠. 요거는 501이죠. 그러면 요 500을 읽을 때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 이게 500입니다. 그러면 등록 전환하기 위해서 청량을 해보니까 501로 나왔죠. 요거는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과거 면적이고 이거는 새 면적입니다. 그럼 고로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등록 전환할 때 청량을 하죠. 하면 과거 면적을 등록하느냐 새 면적을 등록하느냐 새 면적을 등록합니다. 따라서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이 아니라 등록 전환될 면적,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등록 전환 청량의 오차 임금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자, 직권이 있죠. 이걸 신청으로 고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해결해 볼 수 있죠. 만약에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이 500이에요. 등록 전환하기 위해서 청량을 해보니까 만약 510으로 나왔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오차 허용범위 이내이냐, 오차 허용범위 초과이냐. 초과라는 거는 면적의 증감이 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전환하면은 이 임야대장은 이제 창고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갈 때 토지대장의 면적은 510이죠. 임야대장의 면적은 500이잖아요. 그럼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죠? 그러면 이 500을 510으로 고치고 임야대장으로 간다. 그러면 이거 고치는 걸 신청으로 고치느냐 직권으로 고치느냐,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직권으로 고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00분의 1의 도민의 축척을 사용해서 1필지의 면적을 산출한 결과 426.5 이래 났죠. 그죠? 자, 보세요. 426.5죠. 우리가 면적을 측정할 때 항상 두 개로 나누죠. 그죠? 그럼 여기서 두 개로 나눈다는 말은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논리죠. 그죠?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과 600분의 1입니다. 10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자, 에서 6000분의 1이 항상 두 개로 분류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럴 때 단순 비교하면은 600분의 1이 크냐 1000분의 1이 크냐, 당연히 600분의 1이 크죠. 크다라는 거는 정밀하다, 세세하게 나온다, 이런 논리입니다. 두 번째,
경계점 자배도로를 비치하는 지역과 6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 S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을 하죠. 그런데 1000에서부터 6000은 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한다는 걸 산수식으로 이야기하면 자연수까지 등록을 한다. 그러면 자연수까지 등록을 하니까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를 반올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가 0.5, 5보다 크면 올리는 것이고 미만이 되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5로 딱 떨어졌다면, 이 5로 만약에 딱 떨어졌다면 앞자리를 봐야 돼요. 이 앞자리가 홀수이면 올리고 0이나 짝수이면 버리고, 그러면 6은 짝수죠. 그럼 이거 버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26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기억해 두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여기서는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어났죠. 그죠? 1번에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등록한 선이다. 그래서 경계는 도면에 선으로서 표시를 합니다. 두 번째 가볼까요?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이나 담장이다. 여러분들 볼까요? 경계에서 시험에 나올 때 이 지상 경계라는 문구가 안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들어갑니다. 그 말은 지상이죠. 말 그대로 경계는 땅에서 뭘로 표시하느냐 이 말입니다. 뚝이나 담장이죠. 뚝이나 담장. 그래서 논두렁이다, 밭두렁이다, 담.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경계 표시는 담으로 하잖아요. 담으로. 자, 세 번째. 경계는 공적으로 설정된 지붕과 경계선을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볼 수 있죠. 그죠? 자,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도면이 있다면 갑의 땅, 을의 땅, 병의 땅, 정의 땅, 무의 땅 하면 이게 경계잖아요. 경계. 이 경계를 이게 선이죠. 선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지도공사의 경계가 잘못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경계는 민법상의 경계가 있고 지적법상의 경계가 있습니다. 민법상의 경계는 지상 경계입니다. 담으로 표시합니다. 지적법상의 경계는 도면상의 경계입니다. 이게 선으로 표시한다. 그러면 민법과 지적법이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하는데 불일치했을 때는 민법을 따를 것이냐 지적법을 따를 것이냐, 그는 당연히 지적법을 따르는 겁니다. 그게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 지적법이다 이 말. 그런데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가 잘못 등록됐다 이 말. 그럼 잘못 등록됐다면 그 도면의 경계를 따라야 되느냐 실제 경계를 따라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도면의 경계가 잘못됐으니까 실제 경계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등록상 정정으로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지력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정해야 된다. 이게 X네요. 그죠? X.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글자가 이해관계인이죠. 이해관계. 등기법의 이해관계인은 수백 명입니다. 그때 찾아가야 돼요. 그러나 지적법의 이해관계인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지적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을 하고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입니다. 이 중에 청량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럼 예를 들어서 소재, 지번, 지목은 청량을 안 하죠. 경계 면적은 청량을 해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청량을 한다라는 말은 우리 집의 면적이 늘어날 수 있다, 우리 집의 면적이 줄어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집의 면적이 늘어났다는 것은 옆집의 면적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 있다 이 말. 그러면 항상 등기 파트든 지적 파트든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공무원이 직권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직권은 안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네요. 그죠? 그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 주에 두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넘기지 말고 이것만 이해하더라 하더라도 시험장에 가면은 충분히 100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자, 풀이를 마치도록 합니다.